네, 안녕하세요. 네,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구성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구성 방향, 예,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또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목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구성의 중점은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이 구성 방향 중에서 먼저 추구하는 인간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상은 5가지죠. 건강한 사람, 네, 그리고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그리고 감성이 풍부한 사람, 그다음에 더불어 사는 사람, 이렇게 해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이 건강한 사람, 이 건강한 사람은 굉장히 몸과 마음이 고루 발달하고,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하면 신체적인 건강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우리 건강이라는 거는 몸도 건강해야 돼요. 그쵸? 그다음에 신체도 건강해야 됩니다. 몸은 그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한데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몸도 마음도 골고루 발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정적이고 안전한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에서 기본 생활과 건강, 그쵸? 예, 운동 영역, 뭐 이렇게 건강 영역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몸과 마음이 고루 발달할 수 있도록, 예, 우리가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이 시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건강한 아이들로 자랄 수 있다라는 거야. 결국 그 어린이집 표준보육 과정을 토대로 해서 예, 아이들이 어린이집 생활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다시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는 거는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 우리가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요. 우리 얘기하는 또 사회적 건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상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 자주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여기서 자기를 잘 알고, 예, 자기를 잘 알고, 그 다음에 자신을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 굉장히 자존감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높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치를 어떻게 해요?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자기가 자기를 존중하는 게 가장 우선인 것 같아요. 타인이 나를 존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존중하는 거.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필요한 존재인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주도적으로 해가는 그런 자주적인 사람, 자율성을 가진 사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창의적인 사람입니다. 주변 세계에 굉장히 많이 열려 있고, 우리가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요. 예, 호기심. 우리가 얘기하는 왜 그렇지? 왜 그럴까? 이거 바로 우리가 호기심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탐구한다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호기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리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상상하는, 자신만의 많은 방식, 우리가 독특성이라고 얘기하죠. 예,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나만의 방법으로, 예, 이렇게 상상하고 아이들이 느끼고 표현하고 탐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아이들이 독창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 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사람. 그리고 이제 우리가 3차와 다르게 4차에서 추가된 게 바로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죠. 그렇죠? 예술과 문화를 사랑하고 또 존중하고, 그러면서 자신을 둘러싼 주변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경이로움과 그다음에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린이집 생활 속에서 아이들이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즐길 수 있는 풍부한 감수성을 가진, 문화적 어떤 감수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이 사회에서는 앞으로 살아가는 사회도 굉장히 많아요. 또 굉장히 문화적 감수성이라든가 또는 인권 감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제4차 어린이 표준보육과정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생활을 하게 되면 그렇게 감성이 풍부한 아이가 돼서, 예,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도 존중해주는 그런 아이로 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결국 나를 기초로 해서 그다음에 너, 그다음에 우리라는 위필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회에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와 너와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사회에 우리가 소속감을 느끼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어린이집, 내가 속해 있는 동네,
내가 속해 있는 또 나라, 그쵸? 우리 나라. 예, 이런 소속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다른 생명이라든가 사람을 존중하는, 그리고 배려할 수 있는, 그래서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협력하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민주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인간상, 이게 바로 우리가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입니다.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그 다음에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이거 추구하는 인간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 목적이 뭘까요? 예, 목적은 바로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이 추구하는 목적은 바로 놀이를 통해서, 예, 영유아가 놀이를 통해서, 예, 영아도 유아도 놀이를 통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조화로운 발달, 예, 몸과 마음과 신체와 정서와 언어와 인지와 모든 것들이 우리가 조화로운 하모니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르면 전인적인 발달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제4차에서 강조된 요 빨간색 바른 인성의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바른 인성을 갖출 수 있는, 예, 바른 인성을 가질 수, 우리가 2015년도 우리가 인성교육진흥법이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예, 인성교육진흥법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인성교육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인성을 가지고 우리가 민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게 바로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이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굉장히 그 어떤 포괄적인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목표를 보시면 되면 목표는 우선 0-1세 보육과정의 목표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0-1세 보육과정 우리가 이제 영아라고 볼 수 있고요. 이 3-5세 보육과정은 유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먼저 0-1세 보육과정은 자신을 소중히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즐겁게 생활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3-5세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예, 앞에 소중함을 알고 소중하면 영아나 유아나 다 똑같아요. 여기까지 똑같죠. 건강한 것 같이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즐겁게 생활하죠. 영아는. 근데 유아는 어떻게 생활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예, 그래서 화장실 갔을 때, 잠을 잘 때, 예, 이런 어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의식주와 관련돼서 아이들이 습관을 기르고 태도가 형성이 돼야 된다. 이 부분이 다르죠. 발달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유아들은 스스로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른다. 네, 이런 부분들이 발달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하고 상상력을 기르죠. 근데 우리가 3-5세에는 어떻게 탐구심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창의력을 어떻게 해요? 기르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이 목표도 차이점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또 0-2세는 일상에서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그 감성을 기르는 거잖아요. 근데 유아들은 어떻게 느끼는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감수성을 길러야 돼요. 감수성은 여러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창의성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을 통해서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길러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소통하는데 0-2세는 어떻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하는 거, 또 엄마가 말하는 거, 친구들이 말하는 거 이런 것들 소통하는 관심을 가지는데 3-5세는 유아는 어떻게 해요? 배려하는 게 들어가죠. 소통하는 태도를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도 영아냐 유아냐에 따라서 이렇게 목표 설정이 다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구성의 중점입니다. 자, 그러면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은 어떤 것들의 구성에 중점을 두었는가? 우리가 얘기하는 고유한 존재다. 예, 고유한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예, 우리는 날 때부터 다 다릅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다릅니다. 60억인 거 다 대한민국에 있는 5천만의 사람들이 같은 사람입니다. 쌍둥이도 같지 않습니다. 네, 그쵸? 네, 다 다릅니다. 우리는 그 고유한 존재를 전제로 개별적인 특성을 어떻게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에 보면 그 다음에 이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은 0세부터 몇 살? 5세까지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0-1세 보육과정이 있고 2세 보육과정이 있고 3-5세 보육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자,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추구하는 인간상 좀 기억할까요? 네, 건강한 사람이었죠. 예, 건강한 사람, 그 다음에 또 자주적인 사람, 또 뭐가 있었을까요? 창의적인 사람, 또 뭐가 있었죠? 네, 감성이 풍부한 사람,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추구하는 인간상 구현을 위해서 지식, 기술, 태도, 가치가
반영이 이미 됐습니다. 예, 반영이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이미 반영이 돼서 구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역은 어떻게 구성이 됐냐? 0세, 1세, 2세. 우리가 영아를 위한 보육과정은 여러분들 기본생활 영역, 그 다음에 신체 운동 영역, 그리고 의사소통 영역, 그 다음에 사회관계, 예술 경험, 그리고 자연 탐구 이렇게 6개 영역으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3, 5세 누리과정은 기본생활하고 신체 운동을 어떻게 합했죠. 그래서 신체 운동 건강 영역, 그 다음에 의사소통 영역,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이렇게 5개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은 그 내용이 이 아이들이 경험해야 될 내용으로 구성이 됐다. 이 아이들이 그 시기에 꼭 경험해야 될 내용으로 표준보육과정이 구성이 되어 있다. 예, 예, 빠르지도 않고요. 예, 그러니까 그 연령에 맞게 발달적 특성에 맞게 경험해야 될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만 5세 아이들을 위해서는 초등교육과정과 연계해서 그래서 연계성을 고려해서 우리가 구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구성의 중점 이런 것들은 어떤가 여러분들하고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어떤 구성 방향뿐만 아니라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이라든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표준보육과정은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가 편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수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다음에 여러분들 만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